오늘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만나서 차관급 실무 협의를 엽니다. 하지만 이번 협의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회의적인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전쟁, 지금 중국은 어떤 상황인지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수 특파원, 먼저 중국의 경제 상황이 궁금한데요. 중국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보기엔 어떤가요? 네, 일단 중국이 발표하고 있는 지표상으로는 중국 경제가 나름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 발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고용도 안정 상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서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안정돼 있다는 점을 애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일이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정치 행사이고 연휴가 길어서 중국의 민심이 요동치는 기간인 만큼 중국 정부가 더 여론 관리에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이 발표하는 통계를 믿어도 되나? 이런 시각이 사실 많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가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인데요. 중국의 32개 성과 시 등이 각각 발표하는 국내 총생산 GDP를 모두 합치면 중국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GDP를 넘어서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게 사실인데요. 얼마 전에 링푸루이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이 아예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실적 부풀리기, 또 GDP 합산 시 지방정부 간의 교역이 중복돼 집계되는 문제점 등을 시인하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은 참 다행인데요. 경제 성장률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얘기를 좀 해보죠. 리커창 총리가 얼마 전에 6% 이상 성장 지속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긴 거죠? 네, 리커창 총리가 지금 러시아를 방문 중인데요. 러시아 방문 직전에 러시아 언론과 문답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전반적인 뉘앙스는 중국 경제가 6% 달성도 못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었고요. 중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다. 또 중국의 발전 속도는 여전히 세계 경제를 리드할 정도로 빠른 상태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가 당초 6.5%였는데 이게 6에서 6.5%로 수정이 한 번 됐고요. 지난 3분기에는 6.2%로 낮아진 게 확인되기도 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올해 6% 성장도 지키기 힘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리커창 총리가 이 6% 지키기가 매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니까 좀 확대 해석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성장률 관련해서 중국이 유독 6%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이유가 있나요? 네, 이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국의 정치적인 목표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0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우리말로 표현하면 모두가 같이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0년 대비 GDP 규모 면에서 내년까지 2배 성장을 이뤄야 하는데 그것을 역산해 보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최소 6.2%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해본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분 얘기에 따르면 정확하게는 6.16% 성장률을 유지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설명을 종합해보면 어쨌든 경제 지표상으로는 중국 경제가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국 현지, 특히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나요? 근데 미국과 무역 전쟁 이후 중국의 경제가 많이 흔들리는 것은 명확하게 이곳에서도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분위기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와 휴대폰 같은 것들이 안 팔린다는 것은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나왔고요. 이 껌이나 과자, 초콜릿 같은 소비재 매출도 확 줄었고 일반 식당들의 매출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초부터는 중국에서 아주 선망의 직장이기도 한 이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이 초우량 IT 기업들도 사상 처음으로 감원과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투자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전문가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중국의 대표적 ICT 기업인 BAT, 그중에서도 알리바바의 건물이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회사가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즉 야근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 밤 10시, 밤 12시까지도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통계로 나타나는 숫자와 다르게 속으로는 좀 힘든 그런 모양새인데요. 중국 정부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카드 어떤 게 남아있을까요? 네, 우선 대규모 감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을 중국은 실시를 했는데요.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를 4%가량 내려서 지금 13%까지 내린 상태고요. 개인소득세도 50%에서 15%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세수는 오히려 조금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추가 감세 조치 가능성이 예견되는 이유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유동성 공급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대형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무려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돈을 더 풀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부채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좀 신중하긴 하지만 중국 당국으로서는 당분간 좀 더 버틸 여력과 수단이 있는 상태다라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